요런 차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3년간 금 가격과 관련된 차트고요. 얘는 10년 동안에 금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보여주는데, 지금 최저 39,000원에서 137,000원이니까 한 4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사이트는 수시로 다운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가 금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유튜버들도 이런 이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이에요. 금을 미리 투자해 놓으셨다면 좋은 일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업계에서는 지금 금값 100만원 설, 이것도 심심찮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희도 미래를 빨리빨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국내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금 수요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실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얼리 산업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귀걸이 한 쌍에 40만원 넘어가고 이러면 당장 주얼리 아니라도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매력 있는 아이템으로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어떤 이론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빗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이자가 나오지도 않는 금은 수요가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고금리 상황을 유지할 때 이제 금 가격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금의 대체제인 비트코인이 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또 금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둘 다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1위는 압도적으로 금이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무려 7위가 비트코인이 랭크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던 중에 이게 확실히 영향이 있겠구나, 이 사실은 국내에 왜 이렇게 뉴스에서 안 다룰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일단 중국, 러시아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들에서 금 수요가 지금 가장 많은 거는 다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금을 왜 계속 사모으는가? 이들이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이 내막을 보면 무역을 하기 위한 통화, 이 브릭스 유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무역을 위한 통화를 발행하는데 이 기초자산으로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 게, 우리가 무역을 위한 통화로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원화를 쓰고,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쓰고, 일본에서 엔화 쓰고 하지만 이 무역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역을 위한 통화를 자기네들이 만들면,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겠냐. 이게 기존의 스탠스와 좀 다른 부분인 게, 기존의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를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보였고, 그래서 달러를 위협하는 통화가 되기 위해서 위안화를 많이 쓰게 하겠다, 이게 기본 생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흑자를 많이 보면 통화를 전 세계로 뿌릴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적자를 많이 봐야 전 세계에다가 돈을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적자를 유지해도 가능한 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끼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무역만을 위한 통화, 이 유닛이라는 무역만을 위한 통화가 준비되고 있고, 요거의 기본 자산이 지금 금이다. 금을 깔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통화를 발행해서 자기네들끼리 무역에만 쓰겠다. 이게 지금 가장 확실한 어떤 금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희 교수님의 글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뉴스에 나오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지금 브릭스에서 무역 통화가 금의 강력한 수요를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이미 작년에 원유 거래, 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이 사우디에서
원유 달러,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원유 거래에 달러가 이용됐기 때문인데, 이 원유 거래에 이미 20%가 달러 이외의 통화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제재를 통해서 이 스위프트 망에서 지금 빠져나왔기 때문에 달러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안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서로 자국 통화, 그 다음에 위안화, 러시아 루브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달러의 수요가 계속 떨어지는 건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일단 트럼프는 강력하게 너네들 브릭스 너네들이 통화를 가지고 만들어서 진행하면 내가 100%짜리 관세 매겨줄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는 이게 달러에 도전하는 게 아니야. 지금 EU에서 보면 EU 내에서 다 자기네들끼리 유로화를 통화로 삼아서 거래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는 표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달러의 위상도 세워주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초자산으로 일단 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느껴지고요. 미국은 자기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이 달러 수요를 늘리기 위한 곳이 어디로 가야 되나 했을 때 이 가상자산으로 이 달러 수요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트코인 떠들었나 했더니 사실 내막을 보니까 전 세계에 줄어드는 달러 수요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묶어놓은 코인에다가 어떤 지위를 부여해주면 사람들은 코인의 거래를 위해서 결국 달러를 가지고 그 코인을 사야 되고, 그러면 그 코인 발행하는 애들은 그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돈으로만 안 가지고 있겠죠. 뭐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자기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산을 보유해 줄 거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은 필수적으로 같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자기네들 전략자산이 채택이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그러면은 달러도 더 막 찍을 수 있고 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문제는 이제 인플레, 돈을 너무 찍어서 일어나는 인플레를 막아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관세를 매기면서 인플레를 피하려면 사실 환율에서 자국 통화가 세면 인플레를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환율도 자기네들이 꼭 강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약달러로 가서 그걸 무역하는데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강달러를 계속 용인할 가능성, 자기네들이 강달러로 가야 인플레를 막을 수 있다. 각종 수입품이 싸게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 관세를 때리겠다. 지금 확실히 그런 흐름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우리는 달러로 계산된 국내 금값에는 상승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수입 물가나 사실 서민 경제 생각하면 이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강달러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에 얻어맞을 것까지 계산해놓고 더 원화 약세로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걸 용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도 비트코인도 이게 적정 가격인가, 참 이 부분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요가 많아진 건 확실합니다. 수요가 함께 많아졌고 이 비축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건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축해야 또 거기에 맞는 통화를 발행하는 거니까 이들은 투자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 주얼리 산업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일단 산업 자체는 이 금 가지고 무조건 제작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 활용도를 낮추고 다른 원자재로 주얼리 산업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 고객들에게도 또 우리 산업에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그 플래티늄이 저렴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어떤 대체재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급한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보다가 또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